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를 함께 나가 보시죠. 예,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송달 시시 방법. 예,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 법정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 명문 규정에 딱 부합하다. 그 다음 2번 보니까 법인에 대한 송달 장소로서의 영업소, 사무소라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당해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고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그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판례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3번 소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주소에 송달하지 않고 근무 장소에 송달할 수 있다? 틀리겠죠. 그죠? 읽어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다음 4번 보십시다. 당사자가 송달 장소를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그러니까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그자의 실제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맞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 그렇다? 예.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지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 가시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보실까요? 옳지 않은 거 그랬네. 수령 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 피용자란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맞으므로 여기까지는 그죠?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의에게도 특별히 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 송달할 수 있다. 예, 섞여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가 경비원은 맞아. 아파트 경비원이라면 맞아. 비교적 신원이 확실하고 송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판례에서 나타났을 때 빌딩 관리인이나 그 수의에 대해서는 보충 송달을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했습니다. 2번 지문 한번 보시죠. 동거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좋습니다. 3번. 그죠? 부부는 서로 동거인이야. 그죠? 동거인에는 해당이 돼. 근데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건물 내에 있더라도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죠? 큰일 나겠습니다. 그죠? 그분한테 송달이 됐다는. 그 다음 4번.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네,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사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무원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그렇죠. 정리합니다. 이거 지문 자주 나옵니다. 보충 송달도 안 되고 조우 송달도 안 된다. 예, 조우 송달 우연히 만났다는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예, 우연히 만났을 것을 조우라고 하는데 너 만난 김에 잘 됐다. 이 서류 가져가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조우송달이라는 송달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뜻입니다. 한자 뜻은. 다음 또 봅시다.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죠? 발생하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안 발생한다는 건데, 1번부터 보실까요? 소장에게 그러죠. 송달이 부적법 하죠. 저분에게 송달을 해야 돼. 그죠? 근데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안 돼. 2번 주소에 적혀 있는데 거기를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 장소로 갔어. 이것도 안 돼. 그죠? 3번 법원 사무관 등이 다음의 사건 때문에 출석한 사람으로부터 영수증 받고 송달, 이거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죠? 어이쿠, 뭘 잘못 건드렸나.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가 2번까지 했죠. 그죠? 서툴다. 2번까지 부적법하다. 출석한 사람으로부터 영수증 받고 송달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3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은 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 본데 한번 보실까요? 소송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치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또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대리인 주소를 송달 장소로 해서 당연히 그죠? 1, 2번 안 되고 요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예, 조금 서둘렀더니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약간 옮겨가지고 좋습니다. 4번 문제 보십시다. 보충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1번부터 보실까요? 예, 이런 사람은 수령 대행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죠?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런 사람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2번 동거인이라는 것은 저런 분이다. 맞아. 그죠?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을 필요도 없다. 맞다. 그 다음 3번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를 거부하는 것은 보충 송달로서 적법하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송달 장소에서 하는 게 보충 송달입니다. 그죠? 우체국 창구가 송달 장소입니까? 그죠? 찾으러 왔을 때 우연히 만난 거. 그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보충 송달 할 수가 없다. 교부 송달이 원칙이고 보충 유치 송달 등등 있습니다. 그죠? 송달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세하게 나오는 질문들을 미세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결론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을 칠 때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문장 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 예, 는 것이고, 공부할 때는 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좀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놔야 시험장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험 점수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4번 보십시다. 보충 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 대리인의
행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류가 그렇지 이것도 정리합시다.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이번엔 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 야, 옳은 거 고르라고 그러면 다 읽어야 돼. 그죠? 1번 보십시다. 아, 이것 때문에 틀렸다. 그죠? 그죠?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않고 바로 발송 송달했다고 했으니까 저것 때문에 틀렸다. 그죠? 그 다음 2번 보십시다. 아, 그렇다. 그죠?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 송달은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좀 있으면은 공시송달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아마 공시송달하고 좀 헷갈리라고 비슷한 취지의 문장을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발송송달은 한번 구비되면 계속 발송송달로 간다. 그래서 이 또한 틀렸다. 3번. 그렇죠. 그죠? 근무 장소에서의 보충 송달이야. 그죠? 거부하지 않아야 돼. 근무 장소에서의 수령 대행인의 유치 송달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문장이 되고요. 4번. 많이 본 지문이다. 그죠? 그렇게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우체국 창구 보충 송달 안 된다는 게 저번 문제에 있었어.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지문들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6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렇죠? 저분한테 해야죠. 설사 수소 부분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본인 주소 거기다 했더라도 그쵸 무효입니다. 2번. 경비원이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거다. 그죠? 경비원은 될 수 있지만 관리인이나 소위 빌딩 관리인 같은 경우는 보충 송달 안 된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이고 3번. 아닌 곳에서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런 사람들 서류를 교부한 경우 사무원 등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보충 송달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발송 송달에서 달리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하면 그쵸? 그래.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맞다.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발송 송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는 이것이더라.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1번. 보충 송달에 대해서 근무 장소에서의 보충 송달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렇죠?
주소 등 알지 못하거나 그저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때 보충 송달을 한다. 2번. 그죠? 교부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 대리인 피요자, 피용자 또는 그 밖에 종업원 등이다. 3번. 사리를 분배할 진행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다. 4번. 바로 틀렸다. 그죠? 수령 거부할 때는 유치송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놔두고 가는 거예요. 유치송달은 거기다 그 장소에다 놓아두고 가는데 아니 안 받겠다는데 놓아두고 간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송달 장소를 신고하여 공시송달 취소하고 우편송달을 하거나 다시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그때는 과소송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아니다. 저런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던 중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면서 송달 진행되던 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송달 장소를 신고하여 공시송달 취소 우편송달을 했으나 다시 송달 불능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소송달이 안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2번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소 보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새로운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 실시하고 재차 송달 불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종전 주소지로 발송 송달이 가능하다. 그렇다. 3번 법인에 대한 송달 장소로서의 영업소 사무소는 송달받은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익숙한 지문이다. 그죠? 여기서 송달받은 사람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도 송달받은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몇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죠? 바로 틀린 게 발견됐어. 4번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전에 본인이 송달 서류를 교부받을 경우 이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이 직접 송달한 것이므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왜? 효력 발생 전이니까. 그죠? 이게 효력 발생 후라면 이 문장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후에 이렇게 직접 송달해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럼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전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영수증을 받은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 요것도 요 부분을 전과 후로 바꾸어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 판례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고, 예, 1, 2번도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예,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바로 보인다. 그죠? 바로 보여. 이렇게 봐도.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죠? 바로 답이 보이네. 그럼 나머지 지문들 한번 볼까요?
1번, 그쵸? 소송 무능력자라면서, 그죠? 그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송달해야죠. 2번, 요거 뭐 천천히 봅시다, 요것도. 법인이 송달 장소 신고하여 그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 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내는 법인, 그렇죠.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아야 된다. 익혀둡니다. 그 다음 4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소액 사건에 대한 이행 공고 결정, 이거 발송 송달 안 된다.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나올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일단 두 개 제도, 소액 사건에 대한, 소액이니까 이행 공고 결정이 있겠지, 그죠? 이행 공고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두 개는 발송 송달에 하지 마라. 저거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대부분 액수가 작거나, 그죠? 그런데 발송해서 송달이 됐다.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구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한테 발송했다 이러고 발송된 거다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 대부분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거 쓰지 마라 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틀린 거 골라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 바로 보인다, 그죠? 수령 거부했다면서 그때 유치 송달 안 된다고 몇 번 나왔죠, 그죠? 수령 거부하잖아, 그죠? 사리를 분별할 진행이 있든 없든 하여튼 그 사람이 거부했어. 그때 그거 놔두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 질문 1번 보실까요? 예,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는 만나는 장소에서, 그죠?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3번, 그쵸? 수령 거부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몇 번, 한 세 번째 보는 것 같죠? 국가소송에서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분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또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1번을 보니까 원고 등 적극적 당사자의 경우 최초의 소장 등에 기재한 주소 등으로 피고의 답변서 부분이나 기이 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치인 부재, 폐문 부재를 이유로 불능된 경우에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치인 부재나 폐문 부재 이 정도 사유 가지고는 송달 장소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죠? 판례가 송달 장소 변경이라고 봐주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송달 장소 변경으로 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저 정도 가지고. 수치인 부재, 폐문 부재, 저 정도 가지고는 송달 장소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발송 송달할 수 있다. 예,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또 정리합시다. 통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 등에 대하여 일단
발송 송달의 요건이 갖춰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 송달할 수 있다. 예. 공시 송달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랬죠. 예. 저대로 익혀 두십시오. 3번. 피고의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에 대해서는 적법한 송달 장소에서 송달된 적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바로 발송 송달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 그 다음 4번.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 장소가 아닌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의 송달 장소에서는 그쵸? 교부, 보충, 유치 모두 불가능해야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 예. 처음 나오는 지문들이라 이제 처음 보는 문장들입니다.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나면 계속 또 반복된 지문이기 때문에 좀 쉬워집니다. 첫 번에 각 챕터마다 처음 나오는 문제가 좀 어려워. 처음 보는 거니까. 예. 그 다음 보십시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발송 송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렇죠? 교부, 보충, 유치 송달이 모두 불가능해야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 2번. 판례에 의하면 송달 실시기간이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서 집 전체가 폐문부재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보충 유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송 한 번 그 요건이 구비되면 이 아니라 그 뒤 모든 서류를 발송 송달할 수 있다. 이거는 매번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매번 요건 구비해야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발송 송달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번까지 풀고 예.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이상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는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도 송달 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죠? 잠깐만 앞으로 앞 문제로 돌아가 보실까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을 답으로 하고 2번에 왜 저게 옳은 문장이냐 하면은 예,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갖춰지면 모든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 이거하고 지금 방금 읽은 이 지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취지가 다르죠. 그죠? 이 지문하고입니다. 그죠? 구별해서 익혀 두십시오. 그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보인다. 그죠? 수치인 부재나 폐문 부재. 이거는
발송 송달 사유인 송달 장소 변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발송 송달할 수 없다. 이 질문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1번 보시면 그렇죠. 발송 송달의 요건으로서는 단순히 변경신고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까지 가야 된다. 2번 소장과 항소장이 원고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그렇죠. 변론기일 통지서를 우편 송달한 경우라면 보충 유치 불가능한 경우에 발송 송달은 안 된다. 없다. 효력이 없다. 4번 보충 유치 송달이 불가능해 발송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이 하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 적법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집 전체가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해야 되겠죠. 그죠? 2번 폐문 부재가 나오지만 그 다른 상황들이 더 더해진 겁니다. 여기도. 우편 집배원 2회 거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온 판결 정본을 저렇게 발송하는 경우. 그렇죠. 저 정도는. 근데 3번에 보시면 폐문 부재가 아니라 장기 출타. 장기 출타로 부재 중.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죠? 동고인에게 보충 유치가 가능하다는데. 그죠? 4번. 저런 경우에 발송 송달을 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발송 송달 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잘못된 것은 보충 유치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발송 송달을 한 경우 그 뒤에 당사자에게 송달 모든 서류는 발송 송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매번 구비해라. 요건을. 2번 이사불명이나 현재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불능된 때 발송 송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원고의 주소 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고가 소장 부분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들을 담은 편지 봉투들의 발신인 주소지란에 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송달 장소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도 기록에 현출되는 소장 부분이나 송달 장소나 답변서 봉투의 주소지에 송달을 해보고 그곳으로 안 될 때 비로소 종전에 송달을 받던 주소로 발송 송달할 수 있다. 긴 문장인데 그죠? 정리해도 했습니다. 그죠? 맞는 문장으로. 4번 그렇죠? 대리인한테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고 피고에 대해서는 송달이 없어. 바로 발송 송달할 수. 그렇죠? 피고한테 해봐야지.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수령 거부했다면서, 그죠? 그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2번 팩스로 송달했어. 그건 교부 송달로 보는 거 맞습니다. 팩스로 가서는 직접 건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실무 관행입니다, 그죠? 대부분 팩스로 하잖아, 그죠? 그 다음 3번 아닌 곳에서 거부하지 않아. 보충, 송달, 조우 송달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그죠? 이후의 발송 송달마다 발송 송달의 요건이 구비될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매번 구비해라. 좋습니다. 같은 지문이 계속 나오는데 다음 문제도 보면 잘못된 거 그랬죠, 그죠? 잘못된 거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것도 송달 때마다 매 서류마다 그 요건을 구비해라. 한 번 됐다고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의 지문이 또, 그죠? 네. 그럼 나머지 지문 봅시다. 1번 송달 영수 지정신고 있어. 그럼 송달 영수한테 사무원에게 맞다, 적법하다. 2번 그쵸? 등기부 표현에 의한 발송 송달 할 수 없을 때만. 4번 당사자 본인 신문을 출석 요구한데 그때 공시 송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예, 이제 공시 송달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공시 송달로 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1번부터 처음 나오는 문제니까 질문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 법원 사무관 등의 공시 송달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에게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의 공시 송달 명령에 대해서는 요건이 흠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다. 예, 요거 합시다. 재판장의 공시 송달 명령에 대해서는 그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불복할 수 없다. 맞다. 2번 법원 사무관 등이 공시 송달 사유 소명의 부족 등으로 당사자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하면 신청인은 당연히, 그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효력이 발생한 후라고 그랬어, 그죠? 후에 당사자에게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때가 맞아, 그죠? 근데 후에 그랬다면서. 그럼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에 그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후에는 이거 아니다. 그 다음 4번에 외국에서 한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공시송달은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죠. 그죠? 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을 의도하는 권리자, 당사자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게 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 방법이다. 의 되겠다. 그죠? 취지 정도. 2번 다 적용됩니다. 그죠? 이런 집행, 회생, 파산 절차 다 적용됩니다. 예. 3번 또 나왔다. 화해 공고, 이행 공고, 조정 가름하는 결정. 거기서는 공시송달 하지 마라. 그렇죠? 하면 큰일 나겠죠? 그 다음 4번 이렇게 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다. 그죠? 1번을 보시면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서 그죠? 영수증 받은 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틀렸어. 다음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때는 2월이죠. 그죠? 2월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회 이후에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개시한 날부터 즉시 상소기간이 발생하고 이 효력기 그 기간은 명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야 돼. 그죠? 줄일 수 없다. 가 우리 규정입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이것도, 요게 맞는 문장인데, 정리합시다. 우리 판례 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죠? 요건이 불비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확립된 판례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그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시송달이 긴데 그 다음에 쉬우니까 다음 문제도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죠? 1번에 바로 답이 보이죠. 그죠? 바로 답이 보여. 앞 문제에서 그건 유효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2번 보십시다. 이런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다음 요건이 기록상 명백해. 그럴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맞다.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공시송달은. 4번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첫 공시송달 이후에 그 이후에 공시송달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공시송달 문제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또 끊었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